안녕하세요. 언제나 야무진 정보와 함께하는 술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위스키들은 여러 가지 묶음으로 해서 종류를 구분을 합니다. 어떤 숙성을 거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는지에 따라서 위스키를 구분하고 묶어내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묶음이라고 한다면 역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쉐리 위스키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카발란 솔리스트 포트 캐스크를 이제 시음기를 올리고 나서 덧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아니, 포트 와인, 포트 캐스크를 왜 쉐리 위스키라고 부르냐, 이 위알못, 와알모사 이러면서 저한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포트 캐스크는 포르투갈에서 만든 주정강화 와인이고 쉐리는 스페인 쪽에서 만든 와인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거지만 위스키 쪽에서는 보통 비슷하게 같이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덧글을 남겨드렸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통상적으로 쉐리 위스키 이렇게 부르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좀 다르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우리는 이런 비슷하게 예를 들면 포도, 초콜릿, 견과류, 그리고 스파이스 뭐 이런 걸로 대변되는 쉐리의 어떤 맛과 풍미를 가지고 있는 위스키들을 굳이 캐스크로 정확하게 구분하기보다는 그냥 통칭 쉐리 이렇게 부르게 된 걸까? 이게 약간 궁금해졌습니다. 물론 위스키 하나하나에는 어떤 캐스크를 썼는지 캐스크 정보도 나와 있고 카발란 솔리스트 포트 같은 경우도 포트 캐스크를 썼다고 명확하게 얘기하지만 사실 구분적으로 할 때는 쉐리 계열이다 이렇게 보통 구분을 하는 게 보통 요즘의 상황들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조사해봤거든요.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넘어가요. 자, 그럼 먼저 쉐리 위스키의 탄생과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위스키와 쉐리 와인, 이 둘은 의외로 역사적인 배경이 그렇게까지 길지는 않습니다. 영국에서 19세기에 이 스페인 헤레즈 지방에서 만들어진 쉐리 와인이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하는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그 안에 담겨있던 쉐리 와인을 다 팔고 나면 이게 이제 남은 캐스크를 쓸 데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헐값에 이 위스키 업자들에게 넘겼고 이 저렴하게 온 위스키 통에다가 위스키를 숙성하고 보관하고 이동하고 하다 보니 이 와인통에 숙성을 하면 할수록 맛있어진다는 거를 그 위스키 업자들이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쉐리 와인통에 위스키를 숙성하는 게 맛있어진다는 말이 이 업자들 사이에서 아름아름 퍼졌고 자연스럽게 쉐리 캐스크 숙성 위스키가 흔해지면서 그야말로 쉐리밤, 쉐리 폭탄 위스키가 만들어집니다. 그때 당시 캐스크가 엄청나게 고급일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미국에 있는 아메리칸 오크가 올 수도 없었던 상황이고 그야말로 밋밋하던 위스키에 달콤한 견과류 같은 풍미, 포도의 풍미, 탄닌의 적당한 느낌, 이미 쉐리 와인을 꽤 긴 시간 숙성을 했었기 때문에 그 숙성감까지 위스키에 함께 녹여낼 수 있어서 그야말로 훨씬 더 좋은 품질의 위스키를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야무지주? 그럼 쉐리 오크통으로 계속 만들면 되는데 어쩌다가 포르투갈에 있는 포트 캐스크나 마데이라 캐스크 같은 것도 쓰게 됐을까요? 여기서는 이 수급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도 그렇게까지 오래되는 건 아니고 꼴랑 30년 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1990년대 이후에 쉐리 와인의 소비가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영국에서도 역시 소비가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쉐리 와인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캐스크 수급도 어려워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에서 자국에 있는 쉐리 오크통을 해외로 반출하는 걸 금지시켜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갑자기 날벼락을 맞게 된 이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위스키 업계들은 여러 가지 대안들을 생각해내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시즌드 캐스크입니다. 그야말로 새 오크통에 주정 강화 와인을 시즈닝 하는 거죠. 쉐리 와인을 보통 한 2에서 3년 정도 담아가지고 숙성을 하고 거기에 배어있는 이 쉐리 위스키의 풍미를 다시 위스키로 옮기는 과정을 거치는 건데요. 이게 의도적인 쉐리 캐스크를 만드는 거라서 진짜 장기간 숙성을 했던 오리지널 쉐리 캐스크와는 퀄리티에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체제로 찾은 것이 바로 비슷한 뉘앙스의 다른 나라 주정 강화 와인을 찾은 거였는데요.
바로 포르투갈산의 포트 캐스크, 그리고 마데이라나 말라가, 그러니까 즉 스페인 헤레즈 지방이 아닌 다른 지방에서 나오는 주정강화 와인 캐스크들도 찾아 나서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용어가 이렇게 섞이면서 혼용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1990년대 중후반쯤입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는 놀랍게도 유럽 쪽에서 숙성하는 위스키 캐스크는 대부분 올로로스나 페드로 히메네스 캐스크가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쉐리 캐스크 스타일이라는 말로 대략적으로 이렇게 주정강화 와인 캐스크를 쓰는 것들을 전부 약간 쉐리 캐스크다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그냥 쉐리 캐스크 이렇게 압축해서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트 캐스크나 마데이라 캐스크 이런 것들을 이제 섞어서 쓰는 위스키들도 생기게 된 거죠. 일정 부분이라서 30%는 올로로스나 페드로 히메네즈, 그리고 30%는 포트, 30%는 다른 곳, 이런 쉐리 위스키들을 섞어서 쓰면 이거를 딱히 뭐라고 부르기가 좀 애매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뉘앙스로 그 전부터 써오던 쉐리 위스키다라고 그냥 통칭 편하게 부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가깝게 느끼시려면 우리가 보통 이제 길거리에서 어떤 공사 같은 걸 하는 걸 볼 때 이 굴삭기가 땅을 파고 있는 모습을 보실 겁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 우리가 굴삭기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포크레인이라는 용어로 굉장히 친숙하게 그 기계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포크레인이라는 말이 굴삭기를 번역하는 말이 아니고요. 포크레인이라는 거는 굴삭기를 만드는 회사의 하나의 브랜드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굴삭기가 이 포크레인 회사에서 나온 기계들을 썼기 때문에 그냥 포크레인이라고 통칭해서 부르게 된 거죠. 그런 것처럼 헤레즈 지방에서 나온 와인 캐스크를 사용한 위스키만 쉐리라고 부르는 게 정확하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비슷한 풍미를 내는 건 대표 이름으로서 마치 포크레인처럼 쉐리 위스키다 라고 부르게 된 과정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즘은 위스키들이 보통 캐스크를 여러 가지를 섞어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캐릭터로서 쉐리라는 이름을 부르게 된 이유도 크죠. 넘어가요. 자, 그래서 결론은 쉐리 와인 캐스크에서 숙성한 위스키를 쉐리 위스키라고 부르는 게 맞지만 그 쉐리 지방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나온 주정강화 와인에서 숙성한 위스키도 역시 비슷한 결로 대표되는 이름인 쉐리 위스키다 라고 부르는 것도 통상적으로는 틀린 표현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업계에서 일반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혹시 와인 드시는 분들과 뭔가 문제가 생기고 하시더라도 그냥 그래 네 말이 맞아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는 게, 왜냐면 이게 설명하자면 지금 제가 영상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굉장히 말이 길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로 술자리에서 좀 피곤한 일도 생기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냥 그래요 네 말이 맞아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위스키 생활에 도움이 좀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전 다음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